어제 오전에요. 이 강원도 동부전선에 대침투 경계인 진돗개가 발령이 됐습니다. 저도 놀랬고요. 이 시청자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북한에서 한 남성이 철책을 뚫고 넘어와서 우리 군이 10시간이 넘게 이 수색한 끝에 신병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김은미 기자, 네. 이 상황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네, 사실 미 대선에 이게 약간 묻힌감이 없잖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예, 사실 최초 사건 자체는 3일 전이었습니다. 3일 전인 2일 오후 밤 10시 22분쯤이었었는데요. 이때 강원도 고성 동부 전선에서 미상의 물체가 인원이 움직이는 게 포착이 됩니다. 이제 우리 군이 이걸 포착을 했는데 그러고서 또 사라졌어요. 감시 장비 밖으로. 그래서 별일 없나 그러고 있었는데 3일 그 이튿날 오후 7시 25분쯤에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그러니까 철책을 뚫고 월남을 합니다. 내려오는 거죠. 요 3일 오후 7시 25분 요때 이제 남한 쪽으로 내려오는데 이걸 본 우리 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돗개 하나를 발령을 하고 수색을 개시합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14시간 뒤에 잡게 됐는데요. 네, 14시간 뒤인 4일 오전 9시 50분 경에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14시간 동안 사실 무방비 상태로 만약에 민간인 쪽에서 발견이 됐다고 한다면 상당히 위험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지역에는 지금 첨단의 과학 경계 시스템이 도입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동석 기자, 왜 몰랐던 거예요? 네, 지난 2012년 북한군의 노크 기순 사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후 우리 군은 약 2천억 원을 들여 열화상 장비, 그러니까 TOD 같은 장비 등을 전역에, 그러니까 전방에 설치를 해왔는데요. 근데 문제는 수천억 원을 들여 이런 만든 장비가 과학화 장비가 먹통이 됐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불량은 아닌 듯해서 다행인데요. 결국 GOP 철책에 붙은 전자 센서까지 작동하지 않으며 군은 경계 근무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동석 기자 설명대로 이 첨단 경계 시스템이 도입이 된 게 이제 지난 이제 8년 전이죠. 노크 기순 사건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데 윤지영 기자, 우연찮게도 지금 이 지역이 노크 기순 사건이 벌어진 그 지역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22사단이 산지에 있기 때문에 좀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이 지역으로 귀순을 하는 북한군들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 2012년도에도 북한군 한 명이 내려온 말씀하신 노크 기순 사건, 그게 굉장히 충격을 줬던 건 철책과 철조망이 연결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북한군이 어떻게 넘어왔는지에 대해서 그냥 철책을 벌려서 넘어왔다라고 답했고, 그리고 또 경비대에 직접 노크를 하면서 귀순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첨단 장비가 해당 사단에 만들어진 건데 그때 국방장관이 사과를 하고 22사단 사단장이 보직 해임되는 등 파장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귀순 사건으로 그때 마련했던 장치들이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아닌가 이런 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첨단 장비는 무용지물이 됐고 이 군인의 경계는 뚫렸고 김은미 기자, 네. 국방부는 뭐라 그럽니까? 사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하지만 해명을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그 일이 벌어진 그 동부 전선 지대는 말씀하신 윤 기자가 말한 것처럼 굉장히 산이 많은 능선이 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능선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일일이 철책을 좀 해야 되는 곳도 많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일이 커버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어떤 면적이 넓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지금 아직 겨울이 아니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좀 가지가 앙상해서 좀 보일 법도 한데 아직은 나뭇잎이 많이 달려 있어서 열화상 장비나 이런 걸로 보지 않는 이상은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우리도 어떤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경 의원이 8년 전에 노크 기순 사건 때나 지금이나 별로 나아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두 가지 문제점이 이미 지적됐습니다만 장비의 부실 그리고 평소의 관리를 얼마나 엉성하게 엉망으로 했느냐 이게 이번에 드러난 거고요. 또 하나는 입이 몇 개라도 말을 못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경계에 구멍이 뚫린 건 확실하죠. 네네. 신호위성의 물체가 움직이는 게 감지가 돼서 군 병력이 경계 강화 태세에 들어가고 나서도 14시간 만에 해당자의 신원을 확보했다, 잡았다. 이 자체도 사실은 어찌됐든 경계가 뚫린 거다.
저는 이 노크 기순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에 김포 강화 지역의 배수구를 통해서 한 탈북자가 한강을 헤엄쳐서 북한 남한강을 헤엄쳐서 한강을 헤엄쳐서 임진강이죠. 네네. 임진강을 헤엄쳐서 넘어간 다음에 북측에 간 다음에 오히려 거기서 발표를 해서야 알았던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당시에는 해병대 관할 구역이긴 했는데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과연 제대로 군이 사후 문책을 했느냐, 책임을 제대로 지웠느냐. 네. 우리가 지금 남북한 간에 정전협정 상태에서 서로 간의 경계를 펼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군의 존재 이유를 생각한다면 경계가 뚫린 거에 대한 사후 문책은 엄하게 해야 된다. 이번의 경우도 또 슬렁슬렁 넘어가면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을 거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 고문님, 네. 지금 윤경호 의원이 말씀대로 군 이 경계가 계속해서 뚫립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뭐 종전선언 얘기들을 지금 뭐 많이들 나오지 않습니까? 종전선언 굉장히 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종전선언을 할 수 있을까요? 경제는요 먹고 사는 일이지만 국방은 죽고 사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하게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뭐 뚫린 데가 또 뚫리고 또 이런 뭐 2,400억의 지금 예산이 지금 작동을 안 하고 그다음에 진돗개 지금 뭐 발령 나는 것도 하루 뒤에 났어요. 네네. 그런 등등을 봤을 때 이건 뭐 사단장 지금 뭐 보직 해임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진짜로 지금 이 감찰단이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과학적 시스템부터 인적 자원까지 한번 쭉 돌아보십니다. 진짜 국방 죽고 사는 일입니다. 죽고 사는 일 잘 마무리해야 되겠죠. 자, 이동석 기자. 그런데 이 북에서 넣어온 남성 신원은 확인이 됐어요? 네, 일단 기순한 남성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자신을 민간인으로 밝히며 귀순 이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군 당국이 추가로 조사 중이지만 현재로선 단순 귀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비무장한 상태에서 귀순을 알려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군은 군복 차림이었는지 아니면 민간인 신분의 복장을 착용했는지 군은 그것을 파악하며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약에요, 이 비무장 상태가 아니라 만약에 무장을 한 요원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